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또 공부할 주제는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자, 해석학에서 이 수열에 관한 내용들이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자, 오늘은 이제 그 수열의 수렴의 정의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보니까, 자, 수열의 이제 수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사실은 이제 요 동네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처음 보는 것이 아니고 약간 맛 정도는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학에서 배웠을 거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고등학교에서도 우리가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그런 단원에서 요 동네 얘기를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다 들어봤을 거랍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이 대학 미적분학이 조금 약한 학생들은 이미 고려해가지고 대학 미적분학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소홀히 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자세하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물론 아주 쉬운 내용부터 또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의 그런 중요한 내용까지 선생님이 다 설명할 예정인데 여러분의 강의를 차근차근 잘 따라오시면 수강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알아들을 수 할 테니까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여기에 수열의 수렴에 관한 정의가 좀 나왔는데, 사실은 이 수렴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왔을 거랍니다. 자, 선생님이 바로 일단 이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예제 23번에 수열 n분의 1이 지금 0에 수렴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책에서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보통 이렇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n분의 1의 극한값은 뭐냐라고 물어보리면 n이 한없이 무한대로 가게 되면 무한대문의 상수는 극한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의 극한값은 0이라고 하는 값에 요 0에 수렴한다라고 요렇게 바로 적어버리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때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 공부하냐면 n이라고 하는 값이 한없이 무한대로 갔더니 n이라고 하는 값이 한없이 무한대로 간다이면 요 놈의 의미가 요 n분의 1은 한없이 0에 가까워지니까 요놈의 극한값은 0이다라고 이렇게 적겠다. 요렇게 얘기했던 게 고등학교 책의 내용이 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극한이라고 하는, 그쵸, 극한값이라고 하는 요런 개념들, 수렴이라고 하는 그 개념들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그 학생들이 가장 그 기초적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약간 변칙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대학 수학 과정에서는 이 수열의 수렴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서는 안 되고 아주 은밀하게 이 수열의 수렴에 관한 정의가 여기 선생님이 잘 적어놨는데 이렇게 나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수열을 수렴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요놈의 극한값이 0이면 수렴하지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가 요놈의 극한값이 0이라고 0에 수렴한다라고 하는 그 수학적 표현은 반드시 이 수렴의 정의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야 된다는 게 요 동네 얘기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정의구는 수열의 수렴에 관한 요 정의는 여러분 자다가도 줄줄줄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완벽하게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이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가지고, 자, n이 자연수, 우리가 고려한 임의의 자연수, 그쵸? 적당한 자연수 K보다 n을 크다라고, 또는 크거나 같다라고 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절대값 xn 빼기 x의, 자, xn 빼기 x의 절대값이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 해도 상관없답니다. 를 만족하면 수열 xn은 x에 수렴한다. 라고 하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운 방식으로 이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xn의 극한값은 x다. 이렇게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우리가 기호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놈의 극한값이 x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이와 같은 틀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정의를 그대로 충족시켜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생님이 요 정의대로 요걸 이제 적는 방법을 지금부터 연습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먼저
요 엡실론이라고 하는 값, 자, 요런 값을 생각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막 생각하지 말고 여기에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 수열의 수렴을 얘기할 때는 매우 작은 값, 정말 그쵸, 엄청나게 작은 값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하답니다. 자, 무슨 값이라고? 엡실론은 임의의 양수값인데 엄청나게 작은 양수값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리고 여기에 2에 대응하는 자연수 K란 말이 나와 있죠. 2에 대응하는 자연수 K. 요 자연수 K라고 하는 것은 자, 엡실론하고 엮여 있는데 엡실론이 한없이 작아질 때에 그렇죠? 이 자연수 K는 한없이 커지는 값으로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된답니다. 자, 엡실론 값이 매우 작은 양수 엡실론과 그놈하고 함수 관계에 있는 그놈에 대응하는 자연수 K, 엡실론이 한없이 작아질 때 K는 한없이 커진다라고 이해를 해버리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K 값이 존재해가지고 N이 K보다 크다 내지는 N이 K보다 크거나 같다를 여러분이 실제로 어떻게 해석하냐면 엡실론이 엄청나게 작아질 때 K는 엄청나게 커진다라고 하면 K 값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 값보다도 N이 더 커지려고 그러면 자연수 N이 그러면 우리는 요놈을 머릿속에 여러분 방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N이 이렇게 한없이 어떻게 된다? 무한대로 간다. 말로 쓰면 요 N값이 한없이 뭐하면 커지면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떻다고? N이 한없이 커지면 그러니까 요 K가 엄청나게 커지면 N도 그놈보다 더 커야 되니까 N도 한없이 커지면 그런 얘기죠. 이렇게 커지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우리가 요 절대값의 개념에서 요 XN에서 X를 뺀 값의 절대값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이었는 XN과 X 사이의 뭘 얘기한다? 거리를 얘기한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자, 뭐라고요? 절대값 XN 빼기 X라고 하는 것은 요놈하고 요놈 사이에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거리를 얘기한답니다. 그런데 요 XN하고 X의 거리가 요 엡실론 엄청나게 작아지는 요 양수값보다도 작아지기 위해서는 요 거리가 그쵸? 거리가 그쵸?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죠. 그쵸? 그러니까 XN이 자, 여기까지 고려하면 자, 요 절대값 XN 빼기 X라고 하는 것은 X와 XN 사이의 거리인데 그 거리가 엡실론보다 작다. 엄청나게 그 거리가 작아지면 결국 XN은 거의 X에 거의 붙어버리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까지를 만족하면 결국 수열 X에는 X에 우리는 뭐한다? 수렴한다라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그렇죠. 자, 엡실론이 엄청나게 작아지니까 K 값은 엄청나게 커지고 등달아서 N의 값도 엄청나게 커지고 그리고 XN과 그쵸? XN과 X 사이의 거리. X 사이에 그쵸? 거리가 그쵸? 거리가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쵸? 거리가 어떻게 된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원색적으로 한번 적어보겠다는 거죠. 엡실론이 엄청나게 작아지니까 이에 대응하는 K가 엄청나게 커지고 N도 등달아서 한없이 커져버리고 그랬을 때에 XN과 X 사이의 거리가 한없이 가까워질 때에 요 X는 뭐하다? X에 수렴한다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정의는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기억을 해보면 임의의 엡실론, 그쵸? 양수 엡실론이 존재해가지고 이에 대응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자, N이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절대값 XN 빼기 X가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에 우리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XN의 극한값을 X라고 적고 우리는 요 X열 XN이 X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수열 n분의 1의 극한값이 0에 자, 요 수열 n분의 1이 0에 수렴한다는 것을 보이라고 하면 이 틀을 그대로 옮겨와서 적어야 된답니다.
자, 어떻게 되었죠? 임의의, 그쵸?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자,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존재하여, 또는 대하여, 자, 요 틀대로 써보겠습니다. 에 대하여, 자, 이에 대항하는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즉, M보다 크다인, 그쵸? 자, M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다시 한번, 선생님, 이거 빼먹었네요. 그쵸? 그쵸? 이에 대응하는, 자, 뭐가? 자, 자연수, 그쵸? K. 자연수 K가 어떻게 해서? 존재해서, 자,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뭐에 대해서? N에 대하여. 우리는 뭘 보여야 되냐면, 요놈의 극한값 0이라는 것은, 자, N분의 1, 자, 요 XN이 여기서 이제 N분의 1이죠. N분의 1의 극한값이 X가 되려고 그러면, 즉 0이 되려고 그러면, N분의 1에서 0을 뺀 값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를, 그쵸? 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보여야 한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현실적으로 다 요놈을 해보면, 현실적으로 해보면, 지금 이걸 갖다가 요놈의 극한값이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수열의 수렴의 정의 틀에 맞추어서 이렇게 적어 내려간다는 게 해보시면 알겠지만 결코 쉬운 게 아니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요걸 살짝 지우고 다시 요걸 이제 적는 일종의 약간의 여러분들 기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가 필요하다? 기술이 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요걸 이제 선생님 하는 방식도 여러분들 잘 모방해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자, N이 K보다 크다인, 자, 여기서부터 적어납니다. 여기서부터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이렇게 적고, 자,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N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요놈이 지금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도록 K값을 선택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정을 가져가냐면, 지금 우리가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이도록 K값을, 자연수 K값을 존재시켜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N분의 1의 극한값이 0이라고 그러면, 자, 수열 XN 빼기, 그쵸, 요 수렴하는 값의 절대값을 이렇게 펼쳐놓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 N하고,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N과 엡실론을 선생님이 이런 말씀드리면 엮어야 된답니다. 자, 첫 번째 뭘 하자? N과 엡실론을 엮고, 두 번째는 N이 K보다는 사실을 요 놈을 이용해가지고, 이제는 K와 엡실론을 어떻게 한다? 엮어버리면 된다. 요걸 여러분 좀 메모를 해 두셔야 된답니다. 뭐하고? 제일 먼저 N과 엡실론을 엮어내고, 두 번째는 N이 K보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K와 엡실론을 엮어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절대값 N분의 1, 그쵸? 절대값 N분의 1 빼기 제로라는 것은 결국 N분의 1과 똑같죠. 그쵸? 요렇게. 그러면 우리는 요놈에서 요놈을 뺀 값의 절대값이 요놈인데,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해야 요 틀을 만족하죠. 그쵸?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 했죠? 지금 N하고 지금 엡실론을 어떻게 한다? 엮어야 된다. 그쵸? 그러면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N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자, 요렇게 되는 요 작다를, 엡실론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뭐다? 그렇죠? 자연수 K가 존재함을 보이면 되죠. 그렇죠? 적당한 자연수가, 요걸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가 존재하면 요놈의 그쵸, 요 N분의 1이란 요 수열이 0에 수렴한다는 걸 보이는 셈이기 때문에 존재함을 어떻게 하라? 보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하자? 존재함을 보이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물론 여기에서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대하여 이 말은 여기 이제 전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항상 요놈은 매우 작은 양수값이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여기에서 자, 제일 먼저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라고 그랬죠? 엡실론하고 요 식에서 요 부분에서 엡실론하고 n하고 엮어야 되는데 요걸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n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 이 말은 n의 입장에서는 n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엮이지, 그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자, 잘 보셔야 된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요 놈을 쳐다봐야 된답니다. 자, 요 놈. 자,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k하고 엡실론을 엮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k는 적당한 이에 대응하는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자연수 k는 여러분이 적당히 선택을 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적당히 선택하느냐 하면 여기에서 n과 엡실론을 엮어내서 만들어서 결국 n이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는 요 식을 엮어냈죠. 여기에서 요 n 대신에 이제 다시 k를 집어여가지고 k와 엡실론분의 1을 이렇게 엮는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일단 n과 엡실론을 엮어놓고 요 n 대신에 이제 k를 집어여가지고 이제 우리가 적당한 k를 어떻게 선택해 주냐면 n이 그러했던 것들을 그대로 k로 넘겨가지고 k가 n하고 동일한 포지션을 갖도록 이렇게 엮어주면 된답니다. 어차피 우리가 k는 우리가 적당히 선택하는 건데 이 적당한 선택이 요 수렴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k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하면 이 k가 수렴의 조건에 만족하도록 적당히 선택되느냐라는 게 우리의 관건인데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내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선생은 여러분 잘 풀 수 있답니다. 이런 문제를. 그런데 여러분들이 직접 여러분 교수님들이 이런 문제를 쉽게 우리가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풀지만은 여러분 학생 입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문제를 풀면서 찾아낸다는 거는 실제로 해보면 어렵다면 책 보면 쉬운데 막상 자기가 해보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선생님 하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낸 요 식에서 n하고 엡실론을 이렇게 엮어내고 요 n 대신에 k를 집어였다라고 하는 것은 k를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선택하게 되면 반드시 이 수렴 정의를 만족하게 k를 선택한 셈이 된다. 일종의 여러분 테크닉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주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k를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 두면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냐면 여기서 다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적어 보겠습니다. n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족시켜야 된다. 그렇죠? 뭐일 때 n이 k보다 크다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하고 그리고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는데 우리는 그 적당한 자연수 k를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를 만족하도록 적당하게 자연수 k를 선택했다 이런 의미랍니다. 여기서 뜻이. 그러면 여기에서 요 놈이 아까 n분의 1이었는데 자, 요 놈을 이제 우리가 n이 k보다 크다는 요 사실로부터 n이 k보다 크게 되면 우리는 n분의 1하고 k분의 1을 비교하면 n분의 1은 k분의 1보다 작죠. 그러면 요 놈이 곧 n분의 1인데 요 놈이 곧 k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그런데 자 여기에서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는 것은 양변의 역수치하면 결국 k는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 되죠. 요 사실에서 양변 역수치하면 k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다. 무슨 말이겠죠? 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완벽한 우리가 결론을 이끌어냈는데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무슨 말이겠죠? 사실은 그러니까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요 부분은 답안지 안 써도 괜찮죠. 근데 여러분들이 답안지의 전체 구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필요한답니다. 그러니까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요 말도 다 빼버리고 k를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두면
요 놈은 곧 n분의 1이고 요 관계식에서 n분의 1은 k분의 1보다 작고 요렇게 우리가 적당히 k를 잡았을 때는 k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가 된다는 게 성립함을 보이는 셈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요 갈로 쳐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전혀 모르고 처음부터 딱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아하, 자연수, 적당한 자연수 K는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잡으면 되지 처음부터 알아내는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혹 가다가 책 같은 데 이런 거 다 빼먹어버리고 요렇게 여기서 바로 답을 적어놨는데 그거는 책의 얘기고 우리가 풀 적에는 선생님이 갈로 천 이런 과정들이 정말 중요하게 필요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K가 K를 적당한 자연수 K를 엡실론분의 1보다 큰 K로 우리가 잡은 것은 우리가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알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즉 요 식에서 먼저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내고 n 대신에 k를 대입함을 그쵸 n 대신에 k를 도입함으로써 다시 k와 엡실론분의 1을 엮어내는 즉 그쵸 적당한 자연수 k를 이런 식으로 잡아낸다는 것을 먼저 요 n하고 엡실론에 엮여 있는 식에서 우리가 알아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책에 안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 잘 들어두셔야 된답니다.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즉 k를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두게 되면 n분의 1하고 제로의 거리를 나타내는 요놈이 결국엔 가서 엄청나게 작은 그쵸 양의 양수값 엡실론보다 작다 즉 요놈은 한없이 서로 가까워진다가 성립했으니까 결국 이렇게 수렴함을 결국 이제 수열 n분의 1은 0의 수렴함을 우리가 보인셈이다. 여기까지 보여주면 보인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정의를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전 문제에 우리가 수열의 수렴함을 보이는 이런 문제들은 하나도 쉬운 문제가 없다면 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간단하게 요놈의 극한값이 0이다 했던 것들이 이제 수렴의 정의에 맞추어서 적으려고 그러면 하나도 쉬운 게 없고 다 어렵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심할 것은 뭘 잡아야 되자? 먼저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내고 그리고 적당한 자연수를 n하고 엡실론하고 엮인 식의 요 n 대신에 k를 도입하게 되면 그게 완벽하게 이 수렴의 정의를 만족하는 적당한 자연수 k를 잡아내는 조건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충분히 선생님하고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리미트, 보통 여기 n이 무한대로 간다, 요 말을 써도 되고, 여러분, 우리가 안 써도 상관없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2n 플러스 1의 극한값이 2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고등학교 때에서 거의 보기 수준의 문제로서 많이 봤던 거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요놈의 극한값은 2로서 간단한데, 극한값이 2가 된다는 것을 수렴의 정의에 맞추어서 얘기를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진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출발을 어떻게 하냐? 일단은 여기서 뭐 임의의 그쵸?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 말은 이제 보통 생략해도 상관없고 출발을 이제 그쵸?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서 출발합니다. 모든 자연수 자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요놈의 극한값이 2라는 것은 n분의 2n 플러스 1 빼기 2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 뭐가? 적당한 뭐가 존재해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적당한 자연수 k가 존재해서 요놈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보이면 되는데 도대체 이 적당한 k를 자연수 k를 어떻게 적당하게 잡을 것인가? 요게 문제라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n하고 엡실론하고 먼저 식을 엮어내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요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어디서 엮어내냐면 여기 이렇게 엮어냅니다. n분의 지금 2n 플러스 1의 절대값이 요놈의 절대값 n분의 2n 플러스 1에서 2를 뺀 절대값이라고 하는 요놈을 먼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놈은 요렇게 하면 n분의 2n은 2가 되죠. 요 부분이 2에다가 n분의 1을 더한 것이기 때문에 그놈에다 2를 빼면 결국
절대값 n분의 1은 n은 자연수니까 이렇게 그냥 n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요놈 빼기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도록 일단은 n하고 엡실론을 먼저 엮어낸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리 여기에서 결국 n은 뭐다? 엡실론보다 크다이므로 자 n하고 엡실론을 엮어냈죠. 앞에 그럼 그 다음은 똑같답니다. 요 n 대신에 이제 k를 도입해서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자, 요 n 대신에 k를 도입해가지고 n하고 엡실론을 엮어놓고 n 대신에 k를 도입을 해가지고 요렇게 되는 그쵸? 자연수 k를 택하면 자연수 k를 적당한 자연수 k를 요것을 만족하도록 그쵸? 자연수 k를 존재시키면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답안지의 핵심적 내용은 이거죠. n이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k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도록 자연수 k를 선택해서 k를 존재시켜 주면 그 다음 단계는 우리는 뭐다? 그렇죠. n2m 플러스 1 빼기 2의 절대값이 이제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것을 요 두 개를 요 두 줄을 만족하면서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갖다가 그쵸, 충족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요 놈이 지금 n분의 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n이 k보다 크다라고 하는 동네에서 n분의 1하고 k분의 1의 관계는 요런 관계고, 그래서 n분의 1은 k분의 1보다 작고, 또 여기에서는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k분의 1은 양변 역수치하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면, 결국 요 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n분의 2n 플러스 1 빼기 2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뭐한다? 우리가 성립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세 줄을 적어보면 요 세 줄은 완벽하게 수렴의 정의를 만족하고 있죠.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연수 k를 엡실론분의 1보다 크도록 자연수 k를 우리가 택하면 자연수 k가 적당한 자연수 k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면 요놈에서 요놈 뺀값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해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리미트 n분의 2n 플러스 1의 극한값이 뭐다? 요 2에 이렇게 수렴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쵸? 알 수 있다. 이렇게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놈과 요놈과 요놈을 이렇게 쓰기 위해서 요 중간 단계에 들어가는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그럼 지금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 우리가 지금 요 펼친 요 부분들이 n과 엡실론을 엮어내는 요 포인트가 요 문제는 간단하지만 여러분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요 부분이 사실은 핵심인데 요 부분이 그때마다 문제마다 상당한 그쵸 기술을 요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부분을 어떻게 하면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내는가 그쵸? 이렇게 엮어내는가? 이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된다. 이것만 잘 엮어내면, n하고 엡실론만 잘 엮어내면, n 대신에 이제 k를 도입해서 그렇게, 그쵸? k를 선택을 해버리면, 우리가 자동으로 다, 요 부분이, 이 부등식이, 즉, 요놈 빼기 요놈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자동으로 성립되게 하는 k를 선택한 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열의 수렴의 정의 문제를 풀다 보면, 답지를 보면 매우 쉽답니다. 근데 자기가 풀어보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그때 문제에서 요 부분이 그쵸? 요 부분을 우리가 n하고 엡실론하고 엮는 이 부분이 문제마다 다르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중요한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꼭 유형을 기억했다가 실전 문제에서 풀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25번 문제를 우리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도 한번 보면 자, 그럼 보니까 주어진 수열의 극한이 0임을 보이라 그랬죠. 자, 우리가 보통 요 기호를 통해서 적어보면 n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에 이제 요놈의 극한값이 자, 0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한번 보여보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경우도 우리가 마찬가지랍니다. 요렇게 요 경우도 여러분들이
자, n이 k보다 크다인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출발해보자 그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답지를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들 완벽한 그쵸 답을 작성할 능력이 있으면 이 다음 단계에서 바로 자연수 k를 이렇게 선택을 해버리면 하면서 답에 이제 결론은 바로 가볼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우리 실력으로는 그쵸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우리가 자연수 k를 선택해야 될지를 모른답니다. 적당히.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요 단계가 요 부분은 답안지에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부분인데 중요하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한다? 요 부분을 먼저 우리는 뭐야?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내보자는 거죠. 어떻게 엮느냐? 우리가 지금 극한을 내고자 하는 요 수열에서 수렴하는 값, 나중에 써먹을 절대값 요놈 빼기 요놈의 절대값을 무슨 말이겠죠? 그 절대값을 일단 n으로 표시해놓고 그것을 우리가 뭐다? 엡실론보다 작다로 둠으로써 우리가 n과 엡실론을 엮어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요놈을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요놈의 분자 부분을 보니까 분자는 n이 짝수면 요놈이 3이고 n이 홀수면 여기에 마이너스 1 되니까 분자는 3이 아니면 1이죠.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 빼기 0은 우리가 크게 의미가 없으니까 요놈은 그럼 분모는 항상 n이죠. 그러면 요 전체 값은 n분의 3이든지 아니면 n분의 1이니까 확실한 거 하나는 요놈이 n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다 틀림없죠. 자, 이해가 되시죠? 요놈이 n분의 3이 아니면 뭐니까? n분의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요놈이 n분의 3보다는 작거나 같고 우린 여기에서 요놈을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둠으로써 n하고 그쵸? 우리가 엡실론을 우리가 엮어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n분의 3을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뒀다는 말은 n 입장에서는 그쵸? 양변을 3으로 나누고 역수를 취해버리면 n은 그쵸? 엡실론분의 뭐다? 3보다 크다. 자, 요렇게 우리가 엮어낼 수 있다. 이렇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실제 답에는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요렇게 n하고 우리가 엡실론을 엮어내가지고 이제 요 n 대신에 엡실론을 여기다 집어넣어 본답니다. 그래서 k를, 자연수 k를 엡실론분의 3보다라고 요렇게 그쵸? 요걸 만족하도록 자연수 뭐를 그쵸? k를 우리가 뭐하면 선택하면 요렇게 k를 두면 자,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자연수 k가 엡실론보다 3보다 크도록 적당히 자연수 k를 우리가 선택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이제 자동으로 맞아 떨어지니까 여러분이 고민할 건 아니죠. 자, 요렇게 우리가 n분의 2 플러스 마이너스 n승 빼기 0이라고 하는 놈은 지금 요 위에서 n분의 3보다도 작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 요 양변의 n을 역수를 취하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될 것이고 양변에 3을 곱하면 n분의 3은 결국 뭐보다 작다. 그렇죠. k분의 3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그럼 우리가 요 자리에서 우리가 요 놈에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양변을 3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어지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결국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 여러분 머릿속에 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엡실론분의 3보다 크도록 큰 k를 선택했다는 것은 k분의 3이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을 요렇게 우리가 핵심 보면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k를 엡실론분의 3보다 크도록 자연수 k를 적당히 선택해주면 결국 요놈 빼기 요놈의 절대값이 뭐보다 작다? 엡실론보다 작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 세 줄은 수렴의 정의를 그대로 충족시키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굳이 말로 적어보면 수결 n분의 2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승은
어디에? 요 0에 수렴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K를 그쵸? 적당한 자연수 K를 해필이면 요렇게 선택해주니까 이게 착착착 맞아 떨어지죠, 밑에가. 그러면 요렇게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요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요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책에는 요게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떻게 엮어내는가를 선생님하고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된답니다. 이 정도 엮는 거는, 그쵸, n하고 엡실론 엮어내는 이 정도는 좀 쉬운 편에 해당되고, 이제 그 다음 문제를 보면 훨씬 더 어려운 내용들이 많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 틀은 반드시 기억하고, 물론 여기다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이 존재해서 이 말은 안 써도 된답니다. 그건 우리 그쵸, 자명한 걸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답안지 쓰기는 여기서 출발해도 상관이 없답니다. 요 놈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인 건 우리가 자명하게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어떻게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내버리는가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마도 이게 수열의 수렴 정의를 답을 제대로 못 써서 그래서 사경을 해본 학생들도 상당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이제 n하고 엡실론 엮는, 그쵸? 그 테크닉이 고난도가, 그쵸?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난이도가 높은 데까지 선생님이 한번 해보려고 한답니다. 차근차근 이제 오늘과 다음 시간에 결제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한번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26번이 나왔는데, 요 놈은 우리가 앞에까지 다뤘던 것보다는 좀 더 어렵답니다. 자, 봅시다. 자, 거기 보니까 A가 1보다 크다일 때에, 자, 수열, 자, A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0에 수렴한다. 요렇게 된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증명 한번 해보라. 그런 얘기죠. 요것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미트 A n승분의 1은 뭐다? 0이다. 결국 이 얘기를 우리가 한번 증명해보라. 그런 얘기죠. 같은 말이죠. 자, 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아까 말한 것처럼 n이 k보다 크다인, 그쵸?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자, n에 대하여, 자, 요렇게 우리가 바로 출발해가지고 한 방에 여러분들이 바로 나온다는 게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들어가는데, 일단 선생님은 그 틀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절대값 an 성분의 1자, 극한값 이게 빼기 제로라고 여러분 이렇게 썼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놈이 결국 an 성분의 1인데, 여기에서 바로 이놈을 엡실론보다 작다라 해가지고 n하고 엡실론 엮어버리면 난리가 벌어지죠. 왜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엮어야지 이걸 이렇게 엮어버리면 여러분 이제 대책이 안 쓰죠. 그렇죠? 여기에서 an 성분의 1을 엡실론보다 엮어버리면 이렇게 an승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고, 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a가 1보다 크니까 이게 로그 a의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엮어버리면 여러분 나중에 가서 뒷감당이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요놈은 우리가 푸등식의 아름다운 성질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동원을 해가지고 요놈을 좀 더 아름답게 엮어야 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문제만 가지는 여기에서 매우 독특한 게 있는데, 여기서 A를 여러분들이 1 플러스 이렇게 B라고 이렇게 두면, 1 플러스 이렇게 B라고 둬야 된답니다. 두면 A가 1보다 크면 B는 0보다 크다, 그죠? 크다가 되어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A의 n승은 여기서 1 플러스 B의 뭐가 되는데, n승이 되는데, 우리가 1 플러스 B의 n승은 우리가 1 플러스 n 곱하기 nb에 비교했을 때 요놈이 요놈보다 크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an승분의 1이라는 것은 결국 1 플러스 b의 n승분의 1이라고 적을 수 있고, 자, 요놈이 요놈보다 크기 때문에 요 두 놈을 역수를 취하면 1 플러스 b의 n승하고 1 플러스 nb분의 1하고 비교하면 분모가 요놈이 요놈보다 크니까 양변 역수치하면 요놈은 요놈보다 작다가 되죠. 그런데 요놈을 다시 n 곱하기 b분의 1로 비교하면
분모가 작을수록 커지니까 또 요놈은 요놈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죠. 여기까지 몰고 와서 여기다가 비로소 엡실론을 엮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서 엮어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요놈이 요놈이고 요놈이 곧 요놈이고, 그러니까 요놈이 요놈인데 요놈이 요놈보다 작고 요놈이, 그쵸? 요놈은 요놈보다 더 작으니까 결국은 우리는 요놈이 요놈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n이 가장 심플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엮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지금 요렇게 n하고 엡실론 엮는 요런, 그쵸, 메커니즘들이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 부분을 여러분이 집중해서 익혀두셔야 된답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요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적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문제라는 거죠. 그 다음 단계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엮어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요놈을 여러분들이 nb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 해서, 자, 양변에 b를 곱하면 n분의 1은 b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양변 역수차하면 n은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했답니다. 그쵸? 자, 여기까지 해주고 그 다음 단계 이제 요 n 대신에 n이 이와 같은 성질을 갖도록 이렇게 n하고 엡실론 엮었죠. 이제 n 대신에 우리가 k를 도입합니다. 여기다가 k는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인, 이제 우리가 적당한 자연수 k를 어떻게 선택하자? n이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했으니까 k도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인 자연수를 우리가 선택하면 이렇게 적으면 된답니다. 이렇게 택해주면, 또는 이렇게 우리가 적당히 자연수 k를 선택을 해버리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성립한답니다. 즉 an 승분의 1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이제 요 두 줄을 전제했을 때 보여야 되는데, 결국 요놈은 여기 이런 일련의 요런 과정을 통해서 요놈은 결국 뭐보다, 그렇죠? nb분의 1보다 요놈이 작다이고, 굳이 여러분 좀 적어보시라면 이거 적어도 상관없죠. 요놈은 결국 an승분의 1이고, 요놈이 결국 1 플러스 b의 n승분의 1이고, 결국 요놈은 1 플러스 nb분의 1보다 작다가 되고, 요놈이 nb분의 1보다 뭐가 된다? 작다가 되어졌답니다. 그러면 이놈을 만족시키는 k를 요 줄을 반드시 요놈과 요 두 줄을 이용해서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임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에서 요 모양을 보니까 nb라고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nb가 아니고 nb는, 그쵸? 자, 여기다가 b를 곱하고 여기다가 b를 곱하면 kb보다 크다가 되고, 양변을 역수치하면 nb분의 1은 kb분의 1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nb분의 1은 kb분의 1보다 작다고 하고, 자, 이 국민은행은 아니고요. KB.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kb분의 1보다 작다를 갖다가 요 전제된 식에서 양변에 k를 곱하면 kb는 엡실론분의 1보다, 그쵸? 크다가 되고, 여기에서 자, 요 kb라 씁시다. kb분의 1은 양변 역수차면 엡실론보다 작다가 돼요. 결국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뭐한다? 그렇죠.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렇게 우리가 나와진 이 결론들을 우리가 최종적으로 보면 결국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k를 우리가 초능력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이렇게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 근데 그 b는 무엇을 만족하는 b다? 양수이면서 a를 1 플러스 b를 뒀을 때 요 b, 요렇게 b를 잡아가지고 b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도록 자연수 k를 적당히 선택을 하면 요놈은 요놈이고, 요놈은 요놈이고, 요놈은 요놈보다 작고, 요놈은 요놈보다 작고, 요놈은 요놈보다 작아가지고 결국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다라는 수렴의 정의를, 그렇죠, 성립하도록 우리가 요놈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결국 요 수열은 뭐다? 0에 수렴한다는 이 결론을 우리가 결국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알겠지만은 이런 하나의 이런 멘트들, 이런 그쵸 메커니즘들이 또 여러분 선생님이 이 가운데에
자, 이 가운데 n하고 엡실론을 엮어내는 이런 식들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보통 책에는 제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을 설명을 잘 들어야 된답니다. 요거. 그리고 여기에서 난데없이 지금 요놈 대신에 요놈이 막 들어 이름이 이렇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되고 철저하게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런 부등식 성립됐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여러분이 따져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정말 책이나 그쵸 일반적으로 여러분 대학의 교수님들 보면 아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쉬운 거는 더 어렵게 만들고 그쵸 짧은 거는 길게 만들고 자기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잘 못하고도 얘기하고 있는 교수들도 많이 있는데 뭐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그쵸 수학을 잘 가르치는 기계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강의를 듣고 어려워서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 들어보고 공부를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이 이 밤을 새워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고 만들어진 결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강의를 잘 듣기만 하면 정말 여러분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도 여러분 이 공부를 한 번 정도 해가지고 아마 낭패를 본 학생들이라고 그러면 아마 이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만 더 연습해 봅시다. 조금씩 난이도를 계속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또 27번 문제도 자 상당한 수준의 문제인데 요 놈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니까 이제 절대값이 1보다 작다일 때 절대값이 1보다 작다를 만족할 때에 자 리미트 R의 n승의 극한은 0이다. 즉 Rn의 수열 Rn은 0에 수렴한다는 것 0에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요놈을 증명을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자, 요놈도 여러분들이 자, n이 일단 이렇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용감하게 n이 k보다 크다인 모든 자연수 뭐에 대해서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자, 요렇게 우리가 자, 수렴의 정의 틀에 맞게 일단 딱 스타트를 끊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간에 n하고 엡실론을 이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엮어내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엮어내냐면 자, 우리가 극한을 여기다 수열해서 일단은 수렴하는 값을 뺀 절대값을 우리가 이제 기가 막히게 엮어내야 되는데 요 놈을 Rn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둘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도 아까처럼 여기다가 바로 엡실론보다 요 놈을 작다로 둬가지고 n하고 엡실론을 엮어버리면 그렇죠. 로그가 나오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럼 요럴 때는 뭔가가 새로운 어떤 그렇죠. 치환 내지는 어떤 보조 장치가 필요한데 요 문제만 가지는 그런 장치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지금 절대값 그렇죠. R이 1보다 작다이므로 우리가 요 절대값 R이라고 하는 요 놈을 우리가 1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요렇게 물론 요 A는 양수죠. 요렇게 우리가 둘 수 있답니다. 요렇게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일 때는 Rn의 절대값이라 하는 거 그쵸? 요걸 Rn은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Rn이라 써도 상관없죠. 이 Rn이라고 하는 요 값은 지금 1 플러스 A의 n승분의 지금 뭐다? 1이라고 이렇게 둘 수 있고 요거는 우리가 1 플러스 NA하고 비교했을 때에 요놈은 요놈보다 작다라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늘 봤던 절대부등식 중 하나인 1 플러스 A의 n승은 항상 1 플러스 NA보다 뭐기 때문에 크다이기 때문에 요놈을 역수치하면 요놈보다는 요놈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무슨 말이냐겠죠? 그러니까 지금 요 동네에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요 동네에 요와 같은 어떤 그쵸? 치환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요 Rn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1 플러스 A의 n승분의 1이 되어지고 결국 요놈은 1 플러스 NA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물론 여러분들 이걸 처음 보는 사람은 엄청나게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 26번을 우리가 풀어봤기 때문에 잘 보니까 비슷비슷하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고 요놈은 1 플러스 NA분의 1보다는 NA분의 1이 더 크고 여기에서 요놈을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난 뒤에 비로소 엡실론을 도입해서 엮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엮게 되면 여기에서 NA분의 1이 엡실론보다 작다를 이렇게 엮게 되면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어지고 역수를 취하면 결국 N은 A 엡실론 분의 1이다.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소위 N하고 엡실론하고 엮어내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더 들어가죠. 이제 우리는 이제 요 N 대신 N이 A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이면 이제 우리가 적당히 선택해야 될 자연수 K를 A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 그쵸? 요렇게 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요렇게, 그쵸? 그쵸? 이 적당한 자연수 K를 우리가 뭐 하면? 선택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성립하게 돼 있다. 선택하면. 자, K를 A 엡실론 분의 1보다 크다인, 그쵸? 자연수 K를 선택하면 무슨 말이겠죠? 근데 A라고 하는 것은 절대값 R을 1 플러스 A분의 1로 두는 A는 양수인 값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아, 선생님이 여기에서는 여러분 살짝 요게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요걸 붙입니다. 요거 붙이는 게 맞겠죠? 자, 요 R의 N승이라 이렇게 절대값 R의 N승이라고 붙여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이고자 하는 Rn 빼기 제로라고 하는 요놈은 요놈이니까 결국 요놈이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Rn승이라는 것은 결국 1 플러스 A의 N승분의 1이고 자, 요것도 절대가 무칙이다,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자, 요렇게 붙여겠습니다. 요렇게 되어지고 요놈이 결국 1 플러스 NA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요놈은 NA분의 1보다 작다인데 이제 요놈과 요놈을 만족하도록 할 때에 요놈이 엡실론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서 이놈을 엡실론 작다 해서 우리 가정한식이니까 이렇게 두면 안 되고 요놈을 이제 여기다 엮어와야 되는데 NA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양변에 A를 곱해버리면 이렇게 되어지고 양변 역수치하면 요놈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NA분의 1은 결국 뭐다? KA분의 1보다 작다가 되어지고 또 우리는 여기에서 양변에 여러분이 A를 곱해버리면 KA라는 것은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가 되죠. A를 곱하면 양변에 요놈을 다시 역수치하면 K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엡실론보다 작다가 되죠. 그러면 KA분의 1은 엡실론보다 작다가 어떻게 한다? 요놈이 성립하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놈이 우리가 성립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n이 k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k를 a 엡실론분의 1보다 크다인 k 자연수 k를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Rn승 빼기 제로의 절대값이 결국 뭐보다 작다? 이와 같이 엡실론보다 작다가 성립해버렸기 때문에 요 세 줄이 소위 수렴의 정의를 그대로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놈의 극한값은 0이 된다라고 우리가 증명한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수렴의 정의와 그와 같은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그쵸? 기술적으로 풀어가는 거를 연습을 했는데,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수준 높은 문제들을 우리가 좀 가지고 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